오늘은 계속해서 시스템 사고방식에 관한 12번째 시간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자신이 전문가인지 아닌지 결정적인 차이는 많이 아는 사람은 많은데 행하는 사람은 적죠.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을 행할 줄 아는 사람, 생각한 것을 바로 실천하는 사람, 우리가 이 행동 과정, 이 인지와 행동 패턴을 몸에 익힐 때 우리는 진정한 우리가 전문가로서 시작점에 들어갔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들이 렌탈 총판분들 이 발표하시는 것을 또 봤어요. 근데 저는 놀란 것이 우리가 지금 당장은 전문가가 아니고 모르는 것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무런 장애물이 아니에요. 가장 큰 문제는 안 하는 거예요. 알려고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안 하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이자 무지라는 적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부족하고 경험치가 부족해서 못하고 모르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이 태도의 문제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알려고 안 하는 거, 안 하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가장 나쁜 사람은 아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가장 나쁜 사람이. 우리가 이걸 경계해야 된다는 거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는 많은 경영의 비밀들이 들어가 있는데 특히 요한복음 4장부터 7장까지는 이 시스템의 본질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 4장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보이는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장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6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요한복음 4장부터 7장까지의 이 내용인데요.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는 나무, 즉 시스템에 붙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자, 여기서 가지는 각각 여러분들입니다. 저 역시도 자유롭지 않아요. 저도 시스템에 붙어 있어야 돼요. 제가 시스템과 멀어지는 순간 이 회사는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갑니다. 즉 원칙이 실종되는 거고 일하는 방식이 통일화되지 않고 이제 중구난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무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이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열매는 가지에 열리죠. 그런데 가지의 존재 이유는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나무에 붙어 있는 하나의 결과물로 열매는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얼만큼 그 나무가 뿌리 깊은가가 이제 중요할 것이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은 나무에 충실히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로부터 단절되고 꺾이는 순간, 멀어지는 순간부터 가지는 말라버리고 그냥 불쏘시개로 장작이 될 뿐이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우리가 정말 시스템에 붙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에 붙어 있어야 우리가 얻고자 하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성공, 그리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어떤 목표, 이것을 이룰 수 있다는 거고
다르게 이룰 수 있다는 거. 자연적으로 이룰 수 있다는 거. 내 열심과 내 의도가 있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만은 그것은 비효율적으로 내가 성공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것, 즉 체계적으로 뭔가 배우지 못했고 성공과 목표에 대해 다가가는 방법에 대해 잘 모르는데 그것을 내 방식으로 고집하는 고수하는 그 외골수적인 어떤 행동들 그런 것들이 이 시스템과 자꾸 멀어지는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왜 단순한 길을 놓고 왜 지름길을 놓고 자꾸 어렵게 둘러가려고 하십니까? 이 시스템이라는 것은 한 회사가 가장 체계적이고 규격화되고 그리고 그 특성을 잘 살려서 함께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체계적입니다. 통일화되어 있는 방법입니다. 가장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방법입니다. 라고 제시하는 방법이에요. 거기에 일하는 여기에 이 특성과 일을 잘하는 방식이 다 녹아 있어요. 설령 내가 그동안 해왔던 방식과 상충되고 익숙하지 않더라도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이 일의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이 시스템적인 방법, 그 사고방식으로 일을 할 때 우리는 단순하게 그 시스템에 붙어서 시스템대로 시스템 안에서 일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단순하고 명쾌한 시스템의 본질을 여러분들이 헤아리고 더 나아가서 깨우치고 더 나아가서 실행하고 더 나아가서 체화했을 때, 즉 내가 시스템적으로 할 때 나는 이것을 정리해서 그리고 그것을 가이드하는 대로 나와 나 자신의 경영 그리고 내 팀의 경영 더 나아가서 내 지역의 경영을 정착시킬 때 일이 되기 시작해요. 그때 일이 되기 시작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멀어져서 일을 합니다. 난 내 식대로 할 거야. 그래서 자꾸 말라붙어 버리고 2달, 3달 뒤면 그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식대로 하다가 그냥 땔감이 돼버리는 겁니다. 세상에 땔감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또 불을 붙여주다가 또 사그라들고 또 한 회사에 가서 불을 붙여주다가 또 사그라들고 온전하게 뭔가 반복하고 규칙적으로 체계적으로 하지 않는 거죠. 이 방법 하나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숙지를 하게 되면요. 획일화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즉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요. 시스템은 속박이고 구속이고 그리고 뭐 공산당을 만드는 것이고 뭐 이렇게 오해를 한단 말이죠. 제가 그러나 앞전 시간에 한번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시스템의 가장 큰 본질은 자유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유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시스템 속에서 내가 틀을 맞춘 것이고 그것이 명확하게 짜여질 때 아웃풋이 굉장히 자유롭고 이 창의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어제 그래서 제가 코비 브라이언트를 말씀드린 겁니다. 코비의 모든 삶은 농구에 맞춰졌어요. 농구라는 그 시스템에 맞춰져 있어요. 그의 삶이 농구였다라고 했잖아요. 영상에 보면. 삶이 시스템이었단 말이죠. 삶이 슬리밍고라는 거예요. 슬리밍고 이꼬르 시스템이라는 거죠. 내가 온전히 이 슬리밍고에 발을 담그고 한 발만 담그고 한 발은 저 바깥에 빼고 언제나 발 뺄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그러지 않잖아요. 위지혜 부사장님이나 우리 이 전무님들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지사장님들 마찬가지고. 와, 우리 요즘 지사장님들 하시는 거 보면요. 깜짝 놀랍니다. 저분들이 언제 저렇게 경영자였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지금 월요 특강 할 때 2018년도 6월 달에 이렇게 앉아 있던 분들인데 뭔지도 모르고 너무 어려워요 하던 분들인데 지금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을 오늘 좀 명료히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다음 시간을 제가 잠깐 스포를 하자면, 다음 시간은 우리가 이제 사람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결국 경영은 사람과 사람의 상호작용 속에서 일어나는, 이 시스템 존재의 본질은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 없는 시스템은 아무 보잘것없는 한낱 단어에 불과할 뿐이죠.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식은 시스템이 탄생되어진 것이고, 이 시스템을 도구 삼아서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경영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영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즉 강점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개개인이 모여서 약점을 상쇄하고 공동의 목적을 바탕으로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모여져 있는 조직, 이게 회사라는 것이고, 여러분들과 저희는 목적을 이제 명료하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일할 것인가라는 도구인 이 시스템을 서로 맞춰 나가고 개념 정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함께 일해 나가는 이 방식을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얘기한 거죠. 우리 이렇게 일하자. 우리 슬리밍고는 이렇게 일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사업은 이겁니다라고 명료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람을 알아야 되고, 사람과의 상호작용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이 상호작용 속에서 우리의 이 목적과 목표를 지켜나갈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가치이자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이 이렇게 가고 저렇게 하고, 너는 북으로 가고 나는 동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싱크로를 맞추자는 거죠. 각자가 같은 방향으로 가자.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해보자. 이 원칙 내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려보자. 이렇게 해서 결과물이 나올 때 우리가 더 시간의 자유, 공간의 자유, 재정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시스템을 명료하게 개념 정립을 해야 되는 거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시스템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15분 동안 지금 잠깐 들었던 거요, 잘 때, 일어날 때 계속 들으세요. 도대체 시스템이 뭔데? 도대체 나 시스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이야기한 내용들을 여러분 계속 머릿속에 묵상을 하세요. 시스템은 우리가 함께 일하는 방식이야. 시스템은 슬리밍고야. 시스템은 자유를 목표로 하고 있어. 시스템은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일하자라고 합의된 방식이야. 시스템은 가장 생산적이고 효율적이고 통일화된, 누구나가 이 방법대로 일했을 때 성공 공식이 되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가장 심플한 방법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정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하고요, 이제 5분 학습하겠습니다. 5분 학습. 그동안 좀 안 했죠. 아무리 얘기해도 다 말이 달라. 왜냐하면 명확하게 개념을 자꾸 정리하는 시간을 안 갖거든요. 근데 저는 그 시간을 매 시마다 갖거든요. 슬리밍고는 뭐지? 시스템은 뭐지? 카페트 슬리밍고는 뭐지? 자, 슬리밍고라는 것은 이제 2022년 8월 8일부로 브랜드에서 회사 이름이 됐어요. 주식회사 슬리밍고가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슬리밍고라는 것은 회사 이름이기도 하고 우리 시스템을 통칭하는 하나의 큰 테두리의 개념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카페드 슬리밍고라는 것은 뭐고, 이 비욘드 더 패스트라는 건 뭐냐? 카페드 슬리밍고는 공간이에요. 장소예요. 어떤 영역이에요. 이곳은 습관의 본질을 바꾸다라는 가장 강력한 미션, 즉 사명을 실현하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비욘드 더 패스트라는 건 과거 그 너머라는 뜻인데, 카페드 슬리밍고는 과거 그 너머에 존재하는 몸과 영혼의 아름다움 그리고 건강함을 창조하는 공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카페드 슬리밍고 점주님들은 내 매장은 카페드 슬리밍고라는 풀네임이 공간의 정의예요. 습관의 본질을 바꾸다라는 이 슬리밍고의 중요한 사명을 실현하는 공간이라고. 그래서 카페드 슬리밍고는, 이 카페라는 것은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리고 스타벅스에서 정의하는 제3의 공간이죠. 학교 혹은 회사, 직장, 그리고 그게 제1의 공간이고, 그죠? 집, 이게 제2의 공간이라고 한다면 카페가 제3의 공간이라고 정의하잖아요. 그래서 카페드는 우리가 직장과 집, 이 두 가지 반복되는 일상을 탈피해서 이 장소에 갔을 때 습관의 본질을 바꿀 수 있다라는 그 개념을, 그 목표를 실현하는 공간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들어서 아는데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말을 자꾸 슬리밍고라고 한다니까. 카페드 슬리밍고라는 그 공간이 하는 명확한 목적성, 그리고 여기는 살롱형 공간이죠. 고객이 뭔가 관리받고 대접받고 뭔가 체계적으로 돌아가는 어떤 규격화된 방식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 그래서 여기를 프랜차이즈 매장으로 지금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듣고 흘리지 마시고 명확하게 여러분의 개념을 정립해서 내가 이 개념이 명료할 때 내가 이제 사업이 명료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개념을 다시금 듣고 생각하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반복해서 듣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듣고 내가 그것이 무의식에 나올 때까지 듣고 그것을 목표로 하십시오. 그리고 그 목표를 세우고 그 이전에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를 잊지 마십시오. 하다가 멈추고 하다가 버리고 하다가 돌아갈 일이면 시작을 하지 마세요. 그렇게 녹록한 세상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성공을 목표로 하셨다면 목적을 잃지 마세요.